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 별이 된 아이들 263명. 그 이름을 부르다. 류익은, 이민택, 임지선, 최현준, 하어영, 지음. 시대의 창 출판사. 기록되지 않는 죽음. 신생아 살해. 신생아 살해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도 재고해야 한다. 신생아 살해 또한 명백한 아동학대지만 법원은 치욕 은폐, 양육의 어려움, 출산 당시 산모의 비정상적 신체 정신적 상황 등을 고려해 다른 살인보다 훨씬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징역 1, 2년에 집행유예 2, 3년을 선고한 두 판결문은 양형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한 인간인 아이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로서 생명의 소중함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10대로 결혼도 하지 않았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생부 역시 사회적 경제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울 것을 걱정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가장 고통받을 사람은 결국 피고인 본인이고 앞으로도 이 일이 피고인에게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인 점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한 인간인 아이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로서 생명의 소중함을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21세로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생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울 것을 걱정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고통받을 사람은 결국 피고인 본인이고 앞으로도 이 일이 피고인에게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해자가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에 견져 가해자의 사정을 상당히 감안해주고 있다. 특히 이 사건으로 가장 고통받을 사람은 가해자 본인일 것이라는 표현은 법원이 신생아 살해를 아동학대가 아닌 가해자의 불가피한 행동쯤으로 판단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실제로 신생아 살해에 대한 처벌은 매우 약한 편이다. 영아 살해를 다룬 법원 판결 59건 중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48건 81.4%였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5건 8.5%에 그쳤는데 신생아 살해 전력이 있는 경우이거나 사체를 심하게 훼손한 경우 등이었다. 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을 면한 경우도 6건 10.1%였다. 엄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신생아 살해를 명백한 아동학대로 보고 희생당한 아이 편에서 판단해봐야 할 때다. 기록되지 않는 또 다른 죽음인 무연고 사망의 경우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기 때문에 부모가 누구였는지 왜 죽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야말로 세상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죽은 지 한참 뒤에 숲이나 땅속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2014년 11월 7일 서울시청 누리집에 올라온 무연고 사망자 공고 속 아이도 그랬다. 9월 중순 서울 성동구의 한 빌라 뒤편 재활용 쓰레기 수거장에서
죽은 채 발견된 남자아이는 이름과 생년월일, 사망 원인 등이 모두 불상, 알 수 없음으로 표시돼 있었다. 키가 50cm 남짓한 아이는 담요에 둘둘 말린 채 종이 상자 안에 담겨 있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주변에 CCTV 등이 없어 범인 검거가 힘들었다. 살해당한 신생아의 경우 지문도 없고 주민등록도 없어 범인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여 만인 10월 말 화장돼 납골함에 담겼다. 가능성은 낮지만 나중에 가족들이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10년 동안 아이의 유고를 보관한다. 실제로 유족이 유고를 찾아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무연고 사망 통계로 확인한 살해된 신생아 수는 한 해 평균 7명 꼴이다. 이들은 쓰레기장이나 공용 화장실 등 도심에서도 발견되지만 숲속이나 강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드러나지 않고 감춰진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저출산 국가다. 한 부부가 평생 1.2명 정도밖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 불과 20년 전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를 내걸고 저출산 유도 캠페인을 벌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극적인 반전이다. 저출산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한 해 수조 원의 예산을 쓰며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이 있다. 태어난 아이들의 사망률을 낮추는 일이다. 특히 신생아 살해와 같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아동 살해를 줄여야 한다. 아이는 낳기보다 키우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여기서도 꼭 들어맞는다.